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과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10주차 양한시 검사 및 실습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가고시 대비해서 문제풀이 또 들어갈게요. 자, 1번. 양한 선명시에 대해서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양한 선명시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시시라는 것 같은 경우는 우측에 들어온 상이랑 왼쪽 눈에 들어온 상이랑 합치하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동시시 동일하게 이제 그 이미지를 합치하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상망막 대응은 망막에 정확하게 이제 황반부에 우측이든 좌측이든 그 안구의 황반부에 상측 초점이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변부에 이제 상측 초점이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절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 그리고 폭주와 계산 운동 지금 계속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요. 모으기, 눈 모으기, 눈 벌리기 그 운동 얘기하는 건데, 양한 선명시, 선명하게 보는 거하고 이제 가장 관련성이 깊은 것은 요거는 이제 3번 조절 기능으로 이제 답을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구의 상측 초점이 이제 망막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 흐리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절 기능하고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조절 이제 수축돼 가지고 내 눈의 안구의 디옵터를 확 끌어올리는, 그리고 조절 이완하면서 내 안구의 그 디옵터를 줄여주는, 그것이 이제 선명하게 보는데 연관성이 가장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고, 양한 단일시 이제 하나로 보게 했을 때 중요하게 기능을 하는 것은 이제 4번 폭주 계산 운동을 답으로 해주셔야 돼요. 눈을 모으고 눈을 벌리고 하는 운동, 요 운동이 이제 하나로 보이냐 이제 두 개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잘 합치해서 잘 봐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폭주하고 계산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복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딱 맞춰서 보게끔 하는 게 폭주 계산 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답을 기입을 해야 돼요. 그 동시시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동시시는 대뇌에서 일어나는 그 역할하고 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절을 해서 정확하게 상측 초점이 황반부에 오고, 그리고 이제 폭주 계산 운동을 해가지고 똑같이 하나로 보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뇌에서 요 이제 상을 우측에 안구에 들어온 상과 좌측에 들어온 상을 하나로 합치는 그 이제 대뇌에서 하는 기능이 동시시예요. 그래서 대뇌에서 뇌에서 요거를 하나로 이제 이미지 합치하는 것을 이제 동시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한 단일시, 양한시에서 단일시 이야기가 나오면은 폭주하고 계산 운동하고 관련성이 깊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양한시 기능의 최상위 기능, 최종 목적은 뭐냐? 요거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양한 단일시해서 하나로 잘 보고 폭주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로 보게끔 안구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리고 이제 대뇌에서도 하나로 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줘요. 그리고 그 더 고차원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원근감 입체시 기능이에요. 그래서 단일시가 되고 동시시가 된 다음에 원근감하고 입체시 기능까지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위의 기능이다, 최종의 양한시 기능의 최종의 목적이다 하면 요 이제 원근감 입체시 기능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답을 아셨죠?
그래서 입체시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리고 원근감이 떨어져서 이제 거리 감각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앞에 단일시가 되는지 동시시가 되는지 그것을 이제 추적 관찰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기능에서부터 중간 기능, 최종 기능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단일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동시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근감, 입체시 기능. 요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한쪽 망막의 중심 오목과 다른 쪽 망막 중심 오목 이외의 부분에 한 점과 대응해 가지고 감각성 융합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상망막 대응이에요. 제대로 그 중심 오목 부분에 오지 않는데도 이 융합을 해서 하나로 좀 느끼고 사물을 하나로 이제 보는 그런 기능이 되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상망막 대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망막에 정확하게 중심 오목에 제대로 오지도 않는데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중심 오목에 이제 시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시력이 조금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 오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추체가 가장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어딘가요? 추체하고 간체로 이루어져 있죠? 망막은 추체하고 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 오목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추체가 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중심 오목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간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옵토메트리 개론 시간이라든지 기존의 식이생리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잘 알 텐데, 추체는 예민한 시력을 담당하고요, 1.0에 가까운 정교한 시력을 담당하는 게 추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중심시, 그리고 주간시 기능을 하는 것이 추체고요. 그 반대로 조금 둔감한 시력, 좀 떨어지는 시력을 담당하고요, 주변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암수능 때의 기능을 최대로 하기 때문에 야간시 기능을 담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추체는 예민한 시력, 1.0에 가까운 시력을 담당하고 중심시, 주간시 기능을 한다. 간체는 둔감한 시력, 야간시 기능, 그리고 이제 주변시, 암수능 때 가장 또 활발히 이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요 추체하고 간체는 이렇게 성질이 좀 다른데, 추체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시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추체 세포들의 그 배열을 보면은 얘네들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 이제 그 대뇌까지 연결되는 게 한 번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큰데, 간체 같은 경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신경에 보내는 신호 자체도 약하고 뎁스도 약하기 때문에 요게 시력이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심 오목 이외의 부분에 이제 시선이 맺어진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시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시력이 좀 떨어지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시력이 좀 낮으면 굴절 이상 교정도 해보고, 또 이 시선이 중심 오목에 제대로 오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사위나 사시 상태, 요거까지도 교정을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측 초점을 렌즈로 이동을 앞뒤로 이동시켜 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구면 도수, 뭐 난시 도수, 요걸로 앞뒤
정확하게 이제 교정을 해주는 것이고,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좌우 쪽으로 이동시켜줘서 제대로 이제 시선이 요 추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심 오목 쪽으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그거까지 돼야지 아주 정교한 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위가 있는 경우에는 정위인 경우보다는 시력이 조금 떨어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양안 단일시가 가능하도록 감각 기능의 수정을 위한 운동 기능으로 맞는 것은, 양안 단일시가 가능하도록 감각 기능의 수정을 하는 운동 기능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수직운동, 2번 수평운동, 3번 동양운동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시선을 돌려서 1시 방향 바라보세요. 자, 이번엔 또 11시 방향, 10시 방향 이렇게 바라보세요. 눈이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동자 써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동양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양운동 같은 경우는 이 동양운동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측 눈이 귀 쪽을 보는데 내 좌측 눈도 이제 이 귀 쪽, 그러니까 만약에 1시 방향을 본다 그러면은 우측과 좌측이 똑같이 이렇게 1시 방향으로 우측으로 이동되는 것이 동양운동이라 그랬어요. 10시 방향 본다 그러면은 우측 눈과 좌측 눈이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는 동양운동이라 그랬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폭주하고 계산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주와 계산운동, 눈 몰림과 눈 벌림 운동을 이양운동이라 그러는데, 양안 단일시가 되도록 하는 운동 기능은 이런 이양운동이겠죠. 그래서 양안 단일시가 가능하도록 감각 기능의 수정을 위해서 하는 운동 기능은 4번 이양운동으로 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페이지 6번 볼게요. 측정 기준 PD가 60mm인 사람이 눈앞 1m의 물체를 바라볼 때 폭주각을 미터각과 프리즘 디옵터로 올바르게 표기해 놓은 것은 해서 답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공식을 외워둘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폭주각은 MA 곱하기 PD, 그래서 MA는 요 이제 거리를 역수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거 프린트 출력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풀어보면서 계산할 거 있으면 이렇게 적어가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저만 풀어봐야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풀어서 비슷한 유형을 한 3번 정도 풀었을 때 내가 틀리지 않고 맞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 그 이제 저기 정복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3번 정도 풀었을 때 완벽하게 맞출 수 있으면은 그건 이제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요. 다음에 풀어도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제 풀다가 보면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 체크를 해두시고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내가 숫자만 바꿔서라도 계속해서 다시 풀어서 맞을 때까지, 그리고 그거를 또 따로 이렇게 오답노트 정리해가지고 이제 풀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번 풀어보면은 이제 거리를, 이 사람이 이제 눈앞 1m의 물체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A는 1분의 1 해가지고 1이 되네요. 1 곱하기 PD cm, PD 6.0cm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폭주각이 6프리즘 디옵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찾으면은 6번에 1번이네요. 그쵸? 자, 그리고 7번 볼게요. 다음 환자는 S-200 디옵터, 2.0 디옵터로 완전 교정되는 근시안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2디옵터로 교정되는 근시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60디옵터를 정시로 기준으로 했을 때 62디옵터의 근시 눈이구나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안으로 33cm를 주시한다 그랬어요. PD는 60이고 자, 이때 이제 올바른 내용은 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저기
앞에 제가 미터각, MA, 미터각에 대해 그 이제 정의를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안구 회선점에서 양안 주시점까지 거리를 미터로 측정한 다음에 역수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물체까지를 이야기하면 돼요. 보통 아까 앞서 6번처럼 눈앞 1m 물체를 바라본다 했을 때 그 이제 1m를 이제 역수치해서 1분의 1 요거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터각의 정의는 안구 회선점에서 양안 주시점까지 거리를 미터로 측정한 다음 역수치한 값,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나안으로 전방 33cm를 주시한다 그랬어요. 0.33m죠. 0.33m죠. 그러면 요거 역수치하면 얼마예요? 3이죠. 3프리즘이 이제 되는 거예요. 미터각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폭주각은 그 MA 곱하기 PD가 되는 것이고, 폭주각,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은 폭주각의 크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주각 얼만큼 이제 폭주하는 그 앵글이, 그 크기가 PD하고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폭주각의 크기. PD가 크면 클수록 눈이 멀어, 개구리처럼 눈이 이제 눈 사이가 먼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한 주시점을 바라볼 때 이 폭주각의 크기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폭주각의 크기는 PD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 폭주각의 크기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폭주각의 크기는 PD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S-2디옵터로 규정되는 거니까 굴절 이상도는 일단 마이너스 2디옵터죠. 그쵸? 그리고 조절은 얼마나 조절하니까 이 사람이 나안으로 33cm를 본대요. 근데 이 사람 원래 62디옵터의 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내가 62디옵터이기 때문에 63디옵터가 되면 33cm 잘 주시하겠죠. 그러니까 1디옵터만 조절을 하면 돼요. 조절량이 1만 더 있으면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그쵸?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62디옵터의 근시인데 안경으로 교정을 하고 나서 교정한 상태에서 33cm를 주시한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 조절량은 3디옵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폭주각은 계산을 해보면은 0.33m 이제 역수치하면 3이잖아요. 3 곱하기 PD 6cm니까 폭주각 18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요거는 4번이 됩니다. 아셨죠? 8번. 근거리를 주시할 때 전체 폭주량에서 조절선 폭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저하되는 반면에 융합성 폭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눈은, 요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문제 그냥 나오면은 내가 알고 있으면은 금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시, 근시, 난시, 노안. 전체 폭주량에서 조절성 폭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저하된다. 근데 융합성 폭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된다. 노안이겠죠. 조절 잘 못하니까. 노안 같은 경우는 조절력이 떨어진 눈이니까. 아셨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